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정권이 현재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에 이제 더해서 미래를 거덜내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고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의사 파업이 왜 일어났냐면 사실 의료의 미래를 거덜내려고 하는 거는 일단 건강보험은 거의 끝장이 났다고 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문재인 케어 전에도 우리나라 의료는 되게 세계적인 그런 좋은 나라였고 의사들이 조금 저수가로 좀 희생을 할지언정 어쨌든 그 의사들 가족들도 환자고 의사도 결국 환자니까 결국 그 의사들이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어쨌든 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 진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입원도 하고 수술까지 하는 그런 세계적인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민간 의료와 그리고 공공 의료가 절묘하게 섞인 그런 이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가격을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민간이지만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들을 민간 병원에 지금 안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공병원의 신화에 이제 빠진 어떤 일부 진짜 좌파 그런 의사들이 서울대 병원의 의료관리학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도 한 선생님인데 걔네하고 계좌들이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말만 듣고 이제 공공의료의 그 신화에 빠져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왜 코로나 때 다 작살이 났겠습니까? 공공의료는 진짜 공무원이 의사고 그리고 걔네들이 하루에 환자 10명 봐요. 10명. 그리고 그러니까 환자 2달 넘게 기다려야 환자를 그러니까 예약이 되고, 그리고 환자 효율성도 별로 없고, 점심도 2시간, 3시간씩 먹고, 이게 바로 공공의료의 실상이고, 얘네들이 그래서 코로나에 대처를 잘 못했죠. 우리나라는 근데 1인당 100명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의사들이, 아주, 이번에 잘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사들 잘한다고 막 칭찬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제 뭐, 그 공공의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죠.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병사들의 뒤에서 이제 뭐, 야, 니네 월급 반으로 깎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왜 코로나 끝나길 못 기다렸을까? 이유는 그거죠. 정권 빨리 끝나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자기 고위층 자제들을 의사로 만들 그럴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대라는 게 딱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 또 프레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교 1등의 인성이 안 좋고 공부 못하면 인성이 좋다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짜는 이진석 실장이 그 의료관리학교실의 교수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푹 빠져서 2012년부터 그 공약을 한 거죠. 저도 우리나라 보장성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쓸데없는 것까지 보험을 다 적용시켜 준 게 크고 또 두 번째로 그 의료보험 하나로는 그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많이 받자는 게 요체예요. 근데 안 올려 지금.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는 거고 박근혜 이명박 때 모아놓은 20조를 지금 다 쓰겠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해서 인기가 있는 정책만 쓰고 인기가 없는 의료보험료 올리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정말 나쁜 거죠. 이거. 국민한테 설득을 구하고 확 올리고 이걸 하든지 그게 아니면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그래서 작년에 노령 인구가 쓴 그 의료비가 거의 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중에 20년 후에는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건데 그때는 정말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는 어쨌든 고갈이 될 건데 고갈되기 전에 한 100조 정도 이상 적립을 계속 많이 해놔야지 그 고갈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갈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국민 세금으로 이제 꼬라박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세금이 남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다시 세금으로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의료 혜택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이전에 받던 혜택마저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뇌CT 같은 거 지금 뭐 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 찍어야 된다라고 할 때 찍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아씨 머리 아픈데 CT나 찍자 이러면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장성이 되니까 문재인 케어가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선택 진료비. 그러니까 큰 병원 갈 때, 그러니까 빅5 병원, 아산병원 같은 데를 갈 때 선택 진료비를 내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병원에 똑같은 값이면 뭐하러 거길 가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 이후에 물론 이제 SRT, KTX도 있지만 지방의 의료 환경이 되게 더 열악해진 것도 그 사람 탓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뭐 지방 의사 없다고 병원 없다고 막 난리치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에 병원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 건강보험
우리나라 보건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 보건지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보건지소가 집집마다 돌면서 노인분들을 다 싹 쓸어요. 그래갖고 노인분들한테 불편한 게 없냐고 왕진 진료를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개업한 애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다 떠나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차로 1시간 안에 그 병원이, 큰 병원이 다 있고 거기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서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가지고 판단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17번 외래 진료를 받잖아요. 이 세계 1위, OECD 1위고 OECD 평균이 8번 이하예요. 그건 뭐냐? 과잉 진료. 집 근처 병원이 있으면 괜히 가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병원이 저 멀리 있으면 그래 오늘은 참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 수요가 그러니까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 수는 정부가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작살나서 정부가 진짜 안 되겠다. 감염병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고 해갖고